고혈압 약 복용하시는 분들 주위에 한 분쯤은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성인병 관리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그중 고혈압은 심장병, 뇌졸중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지인들 중 고혈압 약을 복용한 후 나타난 부작용 사례를 한번 알아볼까요? 고혈압 진단을 받아서 약을 한 달가량 복용하니 멍하고 기력이 없어졌다는 분이 있습니다. 암 환자인 어떤 분은 혈압이 150에서 160 정도로 지속적으로 나와서 혈압약을 먹었는데 너무 힘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약 복용을 중지했다고 하네요. 다른 분은 2일에 한 번씩 복용하던 혈압약을 운동, 식단 관리, 채소 위주의 소식을 하면서 3일에 한 번씩으로 바꿨더니 편두통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혈압약에 대한 부작용이었던 것이 맞는 걸까요? 그런데 고혈압은 병이 아니니 지금 당장 혈압약을 끊으라고 주장하는 의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나 현재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이 있다면 책의 내용과 전문의의 상담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혈압약을 끊게 했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약을 끊자고 선뜻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 속에서도 혈압약을 끊어보자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약은 우리 몸의 회복 반응을 억압하는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 식사 후에 한 주먹씩 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에게 약을 줄이게 하고 더 나아가 모든 약을 끊게 하면서 변화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이 악화되어 모든 환자가 다 쓰러졌을까요?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회복이 빨라지고 기력을 되찾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질병의 증상만을 치료하는 의료 방법 중 하나인 대증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증치료는 질병의 현상과 증상을 감소시키므로 환자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만약 의사가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중단하실 수 있나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을 중단하면 곧바로 쓰러질 거라고 믿어서 약을 끊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복용하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가 손발이 저리거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고 이야기하면 의사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혈압약 복용 여부라고 하네요. 혈압약을 끊거나 줄이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사라지는 사례는 많다고 합니다. 혹시 매일 아침마다 또는 수시로 혈압을 재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혈압이 올라가는지 자신의 생활과 몸의 문제를 살펴보고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의사의 반란 저자이면서 오뚜기 의원 원장인 신우섭 원장님이 추천하는 책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제목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지은이 마스모토 미스마사, 옹기니 서승철, 편행곳 에디터. 대부분 얼마 전까지 정상이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혈압이 높다는 것을 마주하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무래도 혈압에 신경을 쓰고 약을 먹게 되면서 생활 곳곳에 놓여있는 혈압 측정기에 팔을 넣어 재보는 것이 사람 심리겠죠. 하지만 혈압은 조금만 움직여도 올라갑니다. 최소한 1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재는 것이 기본인데 실상은 이렇게 재보는 경우는 드물죠. 병원에 가서 재봐도 혈압이 높게 나오며 의사는 소금 섭취를 줄이고 운동하라는 당부와 함께 혈압약을 처방합니다. 혈압약은 기본적으로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압은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며 신체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의해 나이 들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은 마음에서 생긴다는 말이 있듯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에게 당신은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스트레스로 인해 정말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20년씩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한다면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정말로 큰 병에 걸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혈압은 왜 위험하다고 할까요?
첫 번째로 고혈압은 뇌졸중을 유발한다는 설이 상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사일런트 킬러, 조용한 암살자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자각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고혈압은 그냥 내버려두면 뇌졸중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지금 당장 약을 써서 혈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큰일을 치르게 된다. 예방 차원에서라도 약을 먹어야 한다며 환자에게 공포심을 줍니다. 뇌졸중은 분명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이며 암, 심장병에 이어 사망 원인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은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작은 혈전이 커져서 뇌의 혈관을 막는 뇌경색. 두 번째, 뇌의 혈관이 찢어져서 출혈을 일으키는 뇌출혈. 세 번째, 뇌 표면의 혈관에 생긴 혹이 터져서 지주막이라는 수막 아래의 출혈이 발생하는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나뉩니다. 1999년도 조사에 따르면 뇌졸중을 일으킨 사람 가운데 뇌경색은 84%, 뇌출혈은 13%, 지주막하 출혈은 3%였습니다. 사실 1950년대까지는 뇌졸중의 약 90%가 뇌출혈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뇌출혈은 줄고 뇌경색이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뇌출혈은 1950년대 영양 상태가 매우 안 좋아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높은 혈압을 견뎌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옛날에는 농사일이나 건설 현장의 육체 노동 등으로 혈관이 약한 데다 강한 육체 스트레스가 더해지는 바람에 혈관이 쉽게 터져서 뇌출혈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양도 개선되고 육체 노동도 거의 사라져 뇌졸중에서 뇌출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20%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출혈의 원인은 흡연, 비만, 고혈압, 운동 부족 외에 노동 조건이나 스트레스 같은 사회적, 정신적 요인이 더 크게 관계한다고 합니다. 뇌졸중 중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뇌경색이고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막혀서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혈관이 막혀 뇌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면 3분에서 4분 안에 뇌세포는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죽은 세포는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고 해도 팔다리 마비나 언어, 장애 등의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뇌경색 치료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며 서울 아산병원 의료정보에서는 적어도 3시간 내지는 6시간 내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뇌경색의 원인을 고혈압에서 찾는데 이 책에서는 뇌경색이 혈압이 낮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뇌혈관이 막히면 몸은 사력을 다해 혈류의 강도를 높여 피의 응고물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즉 혈압을 높여 피의 흐름을 빠르게 함으로써 뇌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때문에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뇌경색이 발생했기 때문에 혈압을 높여 낮게 하려는 작용인데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혈류가 약해져서 피의 응고물을 떠내려 보내지 못하면 바로 뇌경색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일은 목숨을 앗아가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도카이 대학 의학부 명예교수인 오구시 요이치의 연구에 따르면 혈압약을 먹은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경색 발생률이 2배라면서 혈압약이 뇌경색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필자는 혈압약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혈압을 낮추면 뇌출혈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뇌경색을 일으킬 확률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은 모든 세포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이 때문에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면역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정상적인 경우라면 제거될 암의 싹을 방치하게 만들며 다양한 질병까지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1993년 이바라키 현의 조사에 따르면 혈압약을 복용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1.14배 높은 결과가 나왔으며 남성에만 한정할 경우 1.3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고령자의 혈관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늘고 딱딱해진 혈관을 몸속 구석구석까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높은 혈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령자가 혈압약을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을 이용해 혈압을 무리하게 내리면 뇌의 혈류가 나빠지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후에 머리가 멍하거나 건망증이 심해진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고령자가 거동을 못하게 되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바로 혈압약입니다. 혈압약이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다리가 후들거려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게 만들어 침대에 누워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치매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심하면 거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떤 약이든 작용과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며 효과가 좋은 약일수록 부작용 또한 강하므로 약을 먹을 때는 이런 사실들을 잘 고려해서 먹어야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혈압이 높아지는데 왜 그럴까요? 나이를 먹으면 몸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을 혈관벽에 부착시켜 혈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보강해주며 혈관은 유연성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동맥이 딱딱해지면 확장과 수축이 힘들어지고 그만큼 혈액을 보내기도 어려워지며 동맥경화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동맥경화 없는 고령자가 있을 수 없으며 동맥경화는 약해진 혈관을 지키기 위해 콜레스테롤로 보강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에 맞춰 심장도 혈압을 높이므로 나이를 먹을수록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약으로 낮추게 되면 뇌나 손발 끝까지 피가 돌지 않아 멍해지거나 현기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약을 끊게 하면 대부분 머리가 맑아졌으며 손발저림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고령자는 혈압이 160에서 180이라도 괜찮다면서 나이가 들면 딱딱해진 혈관에 피를 돌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혈압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인체의 모든 반응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20대이든 80대이든 130 이상이면 누구나 고혈압으로 진단하는 것은 엉터리 의료라고 말합니다. 두통 환자가 혈압을 재서 180이 나오면 의사는 혈압을 낮추면 나을 거라면서 혈압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처방일까요? 그것은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혈압이 180까지 올라간 이유를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혈압을 높여 영양소나 산소를 포함한 혈액을 대량으로 보내 두통을 먹게 하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깨가 아파서 혈압을 재었더니 170이 나오면 많은 의사들은 혈압약을 처방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도 옳은 처방이 아닙니다. 어깨가 아프니까 몸이 혈압을 올려서 어깨 아픈 것을 낫게 하려는 겁니다. 도대체 머리가 왜 아픈지, 어깨가 왜 결리는지, 혈압이 높은 것은 왜인지 원인을 생각하려 들지 않으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 자체만을 안 좋은 상태로 못 박아두고 열심히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의사는 매뉴얼에 따라 수축기 130, 이완기 85를 기준으로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다 내려가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의사는 혈압이 내려가면 오싹해집니다. 눈앞에 환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아졌다면 안심합니다. 혈압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이 두렵지 올라가는 것은 걱정할 것이 못 됩니다. 고혈압이 발병 위험률을 높인다는 통설과 정반대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마이 유타카 도호쿠 대학 교수 등이 4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혈압을 측정해 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저혈압일 경우에는 뇌나 심장의 혈관이 막히기 쉽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저혈압은 왜 관심을 덜 받는 걸까요? 그것은 고혈압에 비해 저혈압 인구가 압도적으로 수가 적으며 평소에 중병이 아니면 치료나 투약 처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 볼 때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뇌경색, 심근경색의 원인 중에서 스트레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부정적인 생각은 혈소판끼리 서로 맞붙게 하여 혈액의 점착도가 올라가고 그 결과 혈관이 막히고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시합이 방송되던 날, 구급차 출동률은 전년 같은 날 대비 남성이 3.2배, 여성이 1.8배 높았다고 하네요. 많은 독일 국민이 독일이 치고 있는 시합에 조바심을 내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심신에 커다란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로 혈소판이 서로 맞붙고 혈전이 생겨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사람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스포츠 중에서 경기 도중 돌연사를 많이 발생시키는 종목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그것은 골프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만 연간 약 200명이 라운드 중에 사망했으며 그 원인의 80%가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골프는 샷을 할 때마다 심박수가 급상승하고 샷을 마치면 급저하하기를 반복하면서 심장에는 큰 부담이 되며 긴장감이 과도한 스트레스가 되어 골퍼들의 심장을 습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오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강력한 것이니 지금부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혈압이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웃음입니다. 웃는 것이 너무 어려운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웃으면 됩니다. 억지 웃음이라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웃음을 치료에 도입한 것은 1976년 어느 의학 잡지에 실린 한 환자의 수기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는 유머 소설을 읽거나 희극 영화를 보면서 크게 웃으면 통증이 완화되어 푹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실험으로 암 환자 19명에게 요시모토 신이극을 3시간 동안 보며 마음껏 웃게 한 후 그 전후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도를 관찰했는데 이 연구에서 웃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NK세포를 주사로 활성화하려면 3일이나 걸리는데 단 5분만 웃어도 활성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슬픔이나 노여움 등 부정적인 감정 또는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데 반해 웃음은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것입니다. 그럼 웃음은 우리 몸에 좋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1. 혈당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기능. 이것은 국제과학진흥재단 마흔과 유전자 연구회가 2003년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입증되었습니다. 2. 뇌 기능 활성화. 웃으면 뇌의 해마 용량이 커져서 기억력이 좋아지며 알파파가 증가해 뇌가 안정감을 찾는다고 합니다. 3. 혈액순환 촉진. 30초 동안 웃으면 3분 동안 산책한 정도의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4. 자율신경의 밸런스 조절.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드는 교감신경과 안정 상태로 만드는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조절해줍니다. 5. 행복감과 진통작용. 웃으면 뇌의 호르몬의 일종인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행복감을 주는 것 외에도 모르핀의 몇 배나 되는 진통작용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이렇듯 웃으면 뇌가 건강해지고 의욕이 생겨 스트레스도 완화되면서 면역력이 높아져 혈압이나 혈당치가 정상으로 되돌아옵니다. 게다가 무료이고 부작용도 없으니 이 정도면 웃음은 만병통치약인 셈입니다. 주위에 보면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혈압을 걱정하고 몸에 좋은 식사를 하며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알려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핀란드에서 실시된 조사입니다. 38세에서 54세까지의 남자 회사원을 상대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흡연 등 위험 요소를 가진 사람 1222명을 뽑아 A, B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에는 식사, 운동, 금연 등 자세한 지도를 하면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지 않을 때는 약을 먹였습니다. B그룹에는 적극적인 치료나 지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치한 것입니다. 5년 후 두 그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A그룹은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실하게 내려갔습니다. 의사의 관리를 받았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A그룹은 사망자가 10명,
B그룹은 사망자가 5명으로 관리를 받은 O그룹 사망자 수가 방치한 B그룹의 2배에 달했습니다. 심근경색에 걸린 사람도 A그룹은 19명, B그룹은 9명으로 이 또한 A그룹이 B그룹의 2배였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핀란드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한 점은 좋았지만 약을 사용한 점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 후에 더 나아가서 15년 후와 18년 후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과 심근경색은 A그룹이 확실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18년 후 A그룹의 사망자 수는 95명, B그룹의 사망자 수는 65명. 심근경색은 A그룹 39명, B그룹 19명. 이 실험 결과를 보면 건강에 무관심해도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결국은 몸에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혈압을 비롯해 지나치게 건강을 걱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최대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 걱정하느니 차라리 푹 쉴 것을 권하고 싶다고 합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휴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의 필자가 제시하는 고혈압 대처법은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 이게 전부입니다. 노화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노화는 자연적인 현상이며 인간이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먹어왔던 혈압약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끊는 것은 불안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혈압을 낮추는 약만 먹지 말고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병을 먼저 고치라는 뜻에서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줄이는 대신 걷기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웃으시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책에는 소개해드린 정보 외에도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데 여러 여건상 일부분만 소개해드린 것이니 책을 보시면 저자의 뜻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